엘리트가 여러분, 엘리트들을 왜 못 믿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 엘리트들을 왜 못 믿냐면, 정치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엘리트,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엘리트들이 대중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 결과 포퓰리즘이 폭발하고 있죠. 그럼 엘리트들을 대중이 못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왜 엘리트들의 신뢰를 붕괴시키냐면, 저 새끼들 믿어줬더니 지들만 부자 되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왜 신뢰를 지금 잃으냐면, 민주당은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놈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헤쳐먹고 정치에서 얻은 정보로 땅 투기하고 부동산으로 재산 늘리죠. 그리고 자녀 유학 보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민주당이 이중적이라서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런 문제를, 자사고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의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솔선수범하겠다고 주둥이로는 온갖 다 털어놓고 쌍놈의 새끼들이 하는 짓 보니까, 니들이 양극화에 봤어? 뭘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 엘리트들이 사람들 뒷박을 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제일 심각한 건 그러면 대중이야. 포퓰리즘 내지는 지금 파시즘적 기류가 농후한데, 그러면 그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하냐? 그럼 어떤 정치를 하냐면, 국가를 수탈해서 대중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요. 이게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웃기는 게, 보세요.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고 개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장악을 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 뭐 이렇게 돼서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요. 세금 걷기가 쉬워요? 조세 저항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되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런 거를 거쳐서 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시장에서의 배분을 문제를 해야 된다. 뭐 부가가치 생산에 뭐 가치 사슬을 좀 조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국가를 수탈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국가가 빚을 지게 해요. 자기네들이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없으면서 대중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가를 부채를 떡실신시킬 만큼 그냥 빚을 땡겨서 대중한테 나눠주면 대중은 좋대요. 그러면 그건 양극화보다 나은 정치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치 엘리트 중에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슨 뉴딜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노동관계법을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의 안정성을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고뇌에 찬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데, 무책임한 정치가들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엇을 자극해야 되느냐? 불만과, 뭐겠어요 여러분?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 그러면서 정치 세력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유일한 방법이 진영 논리인 거예요. 민주당 저 새끼들은, 국민의힘 저 새끼들은, 그러면서 진영 논리가 아니면 정치 세력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와 의미가 없는 거죠. 진영 논리 빼놓고서는 자기네들의 존립 의미를 적에서 찾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저희 정부는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재정 균형 속에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찍어주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누가 찍어요? 저는 아싸라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국가 채무가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를 더 져도 됩니다. 국가 채무를 이거는 다
사회 엘리트들과 기타 등의 구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채 늘려도 됩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세금을 걷지 않고 빚내서 재정을 지출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당당한 건데? 진짜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너무너무 뛰어난 나라라고? 빚을 질 때는 여러분, 빚을 져서 해결할 과제나 문제가 개별할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프로젝트가 없이 그냥 쓰려고 빚을 지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설득이 없죠. 설득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에 대해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 해결, 사회적 불만을 완화시키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말 자체가 사라진 이 진영 논리 속에서, 저도 진영 논리를 이제 반문재인 이런 진영 논리 쓰지만 요새는 이제 이 보수 세력들 무책임한 거,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요, 전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한국 정치에 기가 막힌 건, 어떤 놈이 잡아도 결국 권력 잡는 놈들이 국가 권력과 정보와 기타 등등으로 해먹을 국리만 꽉 차 있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더럽게 없는 상황. 경악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놈이 잡으면 이놈이 해먹고, 저놈이 잡으면 저놈이 해먹고, 양극화 문제라든지 국가 부채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LH 문제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도 보수 정부가 훨씬 낫었다. 보수 정부가 훨씬 낫었다. LH처럼 부채 문제라든지 그 주택 공급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양극화 문제는 조금 알딸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았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저보고 이제 너 보수냐 뭐냐 그러는데, 내가 보수 편은 들어주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수 편은 들어주겠는데, 진영으로 보수 진영이 되기는 못하겠어. 제가 이제 보수 진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 보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 중국 얘기 나오면 하지 말아요. 나 중국에서 비즈니스해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아니요, 아무런 변화는 없진 않아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최소한 나라가 망하는 게 급격히 망하고, 뭐 북한과 중국하고의 한미 동맹 관계가 박살나고 뭐 이런 거에는 벌어지지 않으니까, 정권 교체가 벌어지면 훨씬 더 그래도 시간은 법니다. 시간은 멀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그럴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을까, 그거는 물음표가 100만 개란 얘기죠. 민주주의의 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고,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패권 경쟁의 시대고, 그리고 이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문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되게 제 스스로 요새 그래요. 내 스스로가 되게 극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극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약간 이런 극우적 발언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지금 시대가 점점 야생의 시대로 간다고요. 전 세계가. 무한 경쟁,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무역 질서와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패권 전쟁의 시기, 질서가 무너진 시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자가 힘을 구축하는 시대로 간다고요. 국가적 역량이 개인의 삶의 전제 조건이 되는 아주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국가와 국가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개인의 생존에 기본이, 국가적 상황의 개인의 생존에 기본이 되는 그런 세대로, 그게 아주 결정적인 시대로 가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민이 자유롭죠. 이민이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이민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많으면 여러분 이민하기가 쉽습니다. 돈 들고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기가 쉬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야만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별로네? 그러면 이 나라를 그럼 떠나면서 이 나라한테 빨대를 뽑고 딴 나라로 국적을 바꾸지 않아요. 이 나라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빨대는 꽂아놓고 자기 자신은 안전한 국가로 이민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부자들은 국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 부자들이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국적이 없다라는 건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디다 투자해놨고 전 세계에다가 빨대 꼽아놓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살다고 할 때는 여러분 결국은 도시 경쟁력, 거의 애니웨어들은 도시에 살거든요. 농촌 한국의 농촌에 가서 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애니웨어들은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고 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산과 투자 기타 등등을 유치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국가 경쟁력이고 문화적 역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애니웨어들이 삶을 누리는 뭐 뮤지컬을 본다거나 뭐 무슨 놀이시설을 간다거나 유흥을 즐긴다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참 세상이요. 그렇게 부자들 유치 경쟁도 하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돈 많은 사람과 이게 양극화가 벌어진 상황에서 가난하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충분히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프라를 만든다. 그리고 기회균등.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어마어마한 고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지금이 전 세계적인 정치가들에게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